오늘은 교과서 39쪽 세도 정치의 전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의 제일 마지막이 뭐였냐면은 그 붕당 정치 얘기를 했었습니다. 붕당 정치. 그래서 뭐 동인 서인부터 시작해서 남인 나뉘고 그리고 노론 소론 나뉘고 뭐 예속 논쟁 황국 정치 이런 얘기들 했었어. 자, 붕당 정치에서 핵심이 됐던 사건 중에 뭐 예속 논쟁 그리고 환국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 자, 붕당이 근데 점점 이게 폐단이 심화되죠. 점점 붕당에서 문제가 생기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영조하고 정조하고 영조랑 정조라는 임금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탕평책이라는 거를 실시를 했다. 탕평책은 당파에 가리지 않고 동인서인 뭐 이렇게 당파에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쓰겠다 이런 거였고, 영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온건한 탕평이었죠. 완론 탕평이라 해서 좀 온건하게 탕평파를 새로 만드는 거였다면은 정조는 좀 더 왕권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아예 이렇게 딱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둘 다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을 눌러버린 거죠. 강력한 왕권에 기반한 거지 붕당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했어.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아직 진행이 못된 상태였습니다. 영조나 정조처럼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계속 등장한다면은 붕당을 완전 눌러버릴 수 있었지만 그게 안 된 거지. 그리고 정조가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정조가 뭐 자기 할아버지였던 영조는 되게 오래 살았던 거에 비해 정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 평균 수명 생각하면 그렇게 뭐 짧게 산 것 정도는 아닌데 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너무 어렸던 순조가 왕이 됩니다. 순조 같은 경우에는 왕이 너무 어렸죠. 자, 이렇게 왕이 어린 상황에서 즉위를 하자 외척 가문이 집권하게 돼요. 외척이라는 거는 왕의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인 외척 가문이 정치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앞에 붕당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당이었다면 이번엔 가문에서 이렇게 완전 집권해 버리는 겁니다. 이 세도 정치는 순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헌종, 철종 때까지 그 몇 년 됐지만 그 철인왕후라는 드라마 있었지. 그 철인왕후의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그 왕으로 나왔던 사람이 철종이었는데, 하여튼 요 3대 순조부터 철종까지 3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실시가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가문이 뭐였느냐? 세도 정치의 대표 가문이 안동 김씨하고 그리고 풍양 조씨, 이 두 개의 가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는 비변사에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저거였죠. 그 임진왜란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상설화된 기구인데 원래는 임시기구였는데 국방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상설화가 되었고 이 기구가 점점 권력이 강해지더니 이제는 조정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에는 그 비변사의 폐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비변사를 장악. 그리고 앞에 나왔던 조선의 중앙군 오군영 역시 이들이 장악을 해요. 군대까지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왕권은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이들이 뭐 신하들이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신의 가문이니까. 신하들이 자기네들끼리 견제를 하는 이 공론 정치는 이뤄질 수가 없어요. 한 가문이야. 한 사람은 내 뭐 외할아버지고, 어떤 사람은 뭐 외삼촌이고, 뭐 사촌형이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정책이 뭐 이상하더라도 일단 말을 듣고 보는 거지. 한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버리니까. 자, 세도 정치 시기에 이런 폐단입니다. 자, 나라 정치가 이 상황이 되자 당연히 과거 시험 같은 관리 선발 똑바로 이뤄질까? 나라 지금 정치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과거 시험에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나타납니다. 뭐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거야. 관직을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바쳐야지만 관리가 될 수 있어. 자, 그럼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사람은, 뇌물을 내가 주고 나서 관리가 됐어. 그러면 원금 회수해야지. 내가 뇌물을 줬으니까. 그럼 그게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피해로 가는 거야.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이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나중에 경제사 할 때 다 자세히 배웁시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전정, 군정, 항곡, 삼정의 문란, 이걸 통해서 백성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자, 세도 정치기에 온갖 폐단이 나타나요.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삼정의 문란 등으로. 그러면서 이 세도 정치에 대해서 당시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세도 정치의 이런 폐단. 농민들은 첫 번째로 먼저 뭐 벽에다가 이렇게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써서 뭐 붙인다던가, 벽에다가 관리들이 어떤 놈이 뭘 잘못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납세 거부, 세금 안 내, 집단 시위. 하지만 안 바뀌죠. 그러자 점차 대규모 농민 봉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소극적으로 저항해서 안 바뀌자 대규모 농민 봉기로 발달하게 돼요. 이때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경래에 의한, 다른 하나는 임술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홍경래라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평안도 지역의 양반인데, 근데 번번이 과거 시험에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게 뭐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바쳐야 된다는 이런 패단 때문에 있었던 거지. 결국은 홍경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평안도민 차별 문제. 그리고 정부의 상공업 통제와 수탈, 이로 인해서 평안도 지역에서 상공업자, 농민, 노동자, 노비 등 다양한 계층들이 일어나서 봉기합니다. 한때는 뭐 청천강 이북 장악하고 뭐 되게 잘 나갔습니다. 한때는 이게 되게 커져가지고 정부에서도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부에 의해 진압됩니다. 다음
임술 농민분기. 이거는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 어느 특정 지역보다는 그냥 이 삼남지방,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 지역에서 그냥 계속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진주 농민분기가 시발점은 돼요. 당시 그 관리였던 백낙신이라는 사람의 막 부정부패를 저지르자 농민들이 여기에 막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진주성을 점령하고 막 활개를 쳐요. 진주 농민분기에서. 그리고 이 진주 농민분기가 삼남지방으로 전체로 확산됩니다. 삼남지방은 남쪽 지방,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청, 전라, 경상도 수탈을 많이 당했던 지역들이죠. 자, 이렇게 거대하게 커집니다. 이 일어난 시기가 임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술농민분기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진주 농민분기가 시발점이 돼서 임술 농민분기, 삼남지방 전체로 이렇게 농민분기가 일어나는 걸로 확산되었다.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관리들의 비리가 문제라니까 암행어사 파견하고, 그리고 안핵사라고 해서 와서 그 주동자들, 분기의 주동자들 처단합니다. 또 아까 이게 문제였잖아.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는 거. 삼정 이정청. 삼정의 문란에 잘못된 거를 바로잡겠다.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뭐 어떻게든 좀 농민들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에서 봤듯이 세도 정치에서 이 삼정의 문란이나 이런 문제가 나타난 원인은 결국은 이것 때문이야. 중앙이 썩어 있으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수탈이 나타난 거죠. 근데 지방에서만 이렇게 뭐 암행어사 파견하고 안핵사 파견해서 바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있는 조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조정 안에 있는 그 관리들, 세도 정치 가문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 근본 원인은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 해결은 안 됐고, 결국 농민들의 저항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농민들은 이 수탈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죠. 정부의 상태가.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